전직 대통령 죽음에 경위가 아닌 적의를 드러냈다는 일본 미디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거의 집착 수준입니다. 이런 집착은 일본 미디어에 의해 혐한 보도로 이어집니다. 혐한 보도는 일본인이거나 한국식 이름을 가진 일본인 또는 한국인에 의해서 작성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사는 최석영이라는 한국인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전직 대통령의 애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직 대통령 애우에 관한 특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1.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애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모두 대통령 애우가 박탈된 상태입니다. 12월 12일 GG통신에는 서거한 전 대통령에게조차 적의를 나타내는 나라와 일본이 잘 사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향년 88세. 1987년 대선에서 당선해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그는 냉전이 끝난 90년대에 소련,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이다. 한편 80년에 군 순회의 한 사람으로서 군부 정권 장악에 깊이 관여했다는 비판이 항상 따라다녔다. 한국 정부는 그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렀다. 국가장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관청에는 장례 기간 동안 조기가 개양된다. 과거 대통령을 지낸 인물에 대한 애우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한국 사회의 반응은 국가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럽 순방 직전이었다고는 해도 출발 전에 하루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가지 않았다. 2019년 1월에 전 위안부 김복동 씨가 죽었을 때 문 대통령 스스로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의 불가의 행동은 유럽 순방 중에도 이어졌다. 로마에서 열린 호주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조의를 표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다. 이에 호주 측도 당황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 결례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고인이 한중 수교에 공헌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한국 외무부에 조전이 도착했지만 이를 외무부가 유족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례는 한국 미디어도 마찬가지였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전하는 뉴스에서는 서거, 타계와 같은 경의를 담은 표현 대신 일반인의 부고나 사고 기사에서 사용하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 게다가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조차 아까웠는지 TV 자막에는 노태우 씨 사망, 노태우 영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현 정권도 미디어도 경의가 아닌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 정권과 미디어가 무례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군인 출신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중추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세력, 즉 과거의 군사정권을 적으로 싸워온 사람들이다. 비록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는 해도 과거의 군부 중심 인물이었던 그를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고인에게는 죄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87년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선택된 대통령이다. 87년 당시의 유권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영삼, 김대중 양씨보다 그를 지지했다. 문정권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 흔히 민의를 명분으로 했지만 정말 민의를 존중한다면 자신들의 원한을 억누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해야 했다. 실은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보고 내 머리에 먼저 떠오른 것은 한일 관계였다. 자국 대통령의 공을 평가하고 나쁜 기억은 물에 흘려보낸다는 집안의 화해를 하지 못하는 한국이 35년간 조선을 통치한 일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직 한참 먼 일인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본에 필요한 것은 조속히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한국이 집안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차분히 지켜보는 여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웃 나라는 상대를 계속 비판하고 한을 푼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바뀔 징후조차 아무것도 없다.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설령 될 수 있다고 해도 그동안 계속 이어질 반의를 그냥 간과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웃 나라를 옛날처럼 다정하게 계속 지원하라는 일본의 아무런 이익이 없는 시시콜콜한 주장일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은 북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다나카 가쿠에이가 죽었을 때 제대로 공적을 칭송받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지금의 편리한 생활이 대체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굳이 무리하게 사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스트레스만 느끼는 매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 일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방어로서 건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는 금물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불필요한 것은 일체 뿌리치고 미래를 위해 앞을 향해 걸어갑시다. 다음 댓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나라의 통치자가 바뀐다. 즉 과거의 통치자를 쓰러뜨렸다는 의식이겠지요. 그러므로 단순히 정권 교체로는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전 대통령의 죄를 찾아내 처벌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아닌 시점부터 패자이며 경의를 품지 않는다. 경의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유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 시대를 구축한 전 대통령의 사망에 조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예의이며 또한 조사에 대해서는 애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게 안 되는 나라는 애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기사에서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은 문재인을 비롯한 한국 좌익은 단순한 중국 공산당의 하인이 아니라 북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러시아에 의해 반도가 초토화될 뿐이지만 꿈같은 이야기에서 깨어나지 못할 만큼 이상향 설립에 젖어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